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으셨길래 그런 곡을 쓰셨냐, 너무 부럽더라, 그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게 라고 말해서 아, 그거 사람 아니에요, 올해라는 강아지예요 라고 말하니까 아, 어쩐지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런 사랑을 주나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해서라면. 저는 2021년에 싱글 I Know를 발매를 시작으로 해서 향기라는 앨범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유재라고 합니다. 얘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동생 오삼이예요. 그대와 만든 순정으로.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아낌없는 사랑이라던가 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있었는데 또 내일은 안 바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잖아요, 살면서. 근데 그럼에도 오늘 꾸는 꿈을 꼭 믿자 라는 마음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아기 때 막 비행기 조종사도 되고 싶었고 또 막 아나운서도 하고 싶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어제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을 계속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소하게는 제가 원래 오삼이하고는 막 면허를 따서 막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면허 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나하나 합리화하면서 꿈들을 지우고 있구나 싶어서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좀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최대한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타이틀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라는 곡이 있고 또 일어나라는 곡이 있어요. 가장 큰 주제는 결국 사랑인데 일어나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두고 언제까지나 아파하지 말고 이제 나가서 일어나자, 딱 오늘만큼만 울고 일어나자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또 마음으로는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영원할 것 같이 절대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우리 같이 손잡고 끝까지 가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상반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상반됨으로써 딱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꿈이 내일 잊혀지더라도 지금 이 꿈을 믿자 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을 꼭 기억하고 싶을 때 마음으로 라는 노래를 꺼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곡들은 위로하는 메시지가 더 크다 보니까 힘이 필요할 때, 내가 이제 일어나야 할 때, 스스로 좀 벽을 깨야 할 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리라는 친구가 또 있었어요. 조금 좋지 않은,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다가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됐었는데 그 친구가 노란 색깔 강아지였어요. 노란 색깔 치와와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강아지 용품들을 그 집에서 받아서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출처를 모르는 샴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샴푸에 누리 냄새가 강하게 밴 거예요. 사실 샴푸가 누리한테 이제 뵌 건데 누리가 이제 제 곁에 없을 때, 더 이상 누리를 볼 수 없을 때 그 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걸 맡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로. 그래서 막 제가 지식인에도 쳤어요. 생긴 샴푸통, 생긴 모양새도 다 쳐서 막 물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샴푸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촌에서 이제 오삼이 간식을 사러 갔는데 그 샴푸를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서 집에 막 뿌렸어요. 집에서 화장실에 뿌리고 막 했는데 그 향기가 딱 나오면서 중학생 때로 딱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몇 번 하니까 또 이제 그 향기가 그때로 돌아가질 정도로는 안 나더라고요. 그 향기가 주는 힘이 그때 참 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는 이 진짜 하염없이 곁에 있어주겠다, 하염없이 응원하겠다라는 메시지인데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또는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도,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영원한 약속이니까. 근데 나랑 같이 사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한테 사랑하는 순간부터 얘는 날 배신하지를 않잖아요. 나도 얘를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반려동물 바라보면서 그 곡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삼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데려왔던 저의 아픈 손가락인 오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집을 나가서 그 아이를 찾다가 제보를 받았어요. 너무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있다 라는 제보를 받고 갔어요. 근데 이미 얘가 목줄을 끊어서 주인한테서 손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공원에서 맡아주고 있었어요, 얘를. 근데 그 공원에서도 또 목줄을 끊어서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찾아야 되잖아요, 오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막 찾아다녔어요, 공원 직원들이랑. 근데 딱 제가 찾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봤는데 오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오래인 줄 알고 오래야 오래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경계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가 아니구나 라고 처음에 느꼈고, 밥을 싸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배가 고플까 봐. 근데 그 자리에서 밥을 막 헉지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얘를 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아빠랑 같이 갔는데 아빠를 바로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얘 문제가 있구나. 그게 저희 첫 만남이었어요. 오래가 진짜 착했어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너무 약하고 힘이 없고 정말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아이였는데 그걸 다 씩씩하게 이겨내고 정말 천사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거든요. 짖는 것도 한 번도 못 봤고, 이제 그게 다 우삼이한테 간 것 같아요. 무는 법도 몰랐고 얌전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쭈그리면 바로 제 품에 쏙 들어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그만큼 착한 아이고 또 씩씩한 아이였어요. 제가 올해를 19살 때 어떻게 보면 다들 수험생일 기간이잖아요. 그때 올해를 잃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서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올해가 사라졌다라고. 근데 저는 SNS 활용도 정말 잘하잖아요,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나라면 찾을 수 있었는데 막 엄청 억울한 거예요. 원통하고 정말 진짜 세상을 잃은 것 같았고, 그 당시에 이제 일기들 보면 정말 절망적인 말들밖에 없어요. 진짜 막 소위 진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상태에서 1절 가사를 내려 썼는데 2절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의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올해가 보고 싶고 아무리 올해를 사랑해도 그 정도의 절망과 이제 그 정도의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못 쓰고 수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노래가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2절을 쓰려고 앉아보니까 올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랑 저랑 통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올해의 마음을 추측해서 올해랑 전화를 하자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절은 제가 지금의 올해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나 기다리지 말고 잘 놀고 있어라, 이런 내용이 2절 가사예요.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강아지를 돕자라는 마음보다 컸던 건 올해를 찾고 싶어서, 제가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면 올해랑 비슷한 강아지가 나왔을 때 나를 잊지 않고 바로 연락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봉사를 하면서 최대한 그곳에 계신 분들이랑 친해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거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애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정말 일주일 사이에도 이제 한두 마리씩 사라지기도 하고 또 한두 마리씩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없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 안에 인보에 맡겨져서 하루라도 빨리 이곳으로 들어와야 하는 아이들이 많구나. 왜냐면 인보해줄 여건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곳은 안락사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10년이 넘게 있는 노견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있었어요. 더 예쁜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한 1, 2주 안에 보통 입양이 되더라고요. 사실 욕심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가면 항상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에서 멍스타그램 하시는 걸 막 찾아보고 이러면 가끔 제가 봤던 그 강아지가 인스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찍었었던 거. 삐삐라고 치면 제가 옛날에 삐삐 만났었다 하면서 삐삐가 그 안에서 지냈을 때 시절에 이제 보내드리면 너무 감사하다. 그때 사랑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삐삐 이런 모습 남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닿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삼이랑 함께한 지 2년 차쯤에 알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1인분을 해야 할까 싶기도 하고 또 막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바가.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알바를 할까 이런 되게 앞이 캄캄한 시기였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해서 그럼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죽어도 이렇게 말하면 좀 딥하긴 한데 내일 내가 이 세상에 사라져도 나 별로 슬프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없으면 얘는 어디로 갈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내 가족도 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얘 때문에 살아야겠다, 얘랑 계속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얘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더 힘내서 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오삼이가 호텔에 잠시 있었어요. 근데 오삼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더 크더라고요. 호텔에 있는데 호텔 문이 닫았으니까 내일 찾으러 가야 하니까 오삼이가 없는데 그 오삼이가 없는 하루 동안 내가 움직이는 동선에서 인형 같은 게 치이면 오삼인 줄 알고 배 위에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얘가 잠깐 없어도 이렇게 빈자리가 큰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또 노견이기도 하니까. 사랑한다라는 마음은 얘도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나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알겠고 되려 얘가 원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 사료가 제일 맛있었다. 아니면 산책할 때 난 이 루트가 좋더라. 또는 수영 같은 거 할 때 얘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진짜 나 구해줘, 살려줘 막 이런 표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살려줘야 할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얘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진짜 원하는 게 저는 더 궁금해요, 오히려. 그리고 얘가 이제 저한테 해줬으면 하는 말은 아마 모든 반려인들이 그렇듯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런 게 제일 궁금해요. 또 밥의 위치 이런 것도 막 되게 사소한 고민인데 얘는 여기에 밥이 있는 게 편한가 아니면 여기 집이 있는 게 편한가 이런 사소한 고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사람처럼 좀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누리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쓴 곡이 정말 많기도 하고 또 오삼이에 대해서 또 오삼이라는 곡이 있기도 해요. 발매되지 않았지만 공연에서 몇 번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곡을 쓰든 이 마음이 포함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떠올리면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법도 그렇고 말없이 표현하는 법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냥 눈만 마주치는 거라던가 심장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는다던가 이제 그런 거에서 되게 말이 없는데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싶잖아요. 그런 게 되게 사람한테도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가사로 녹여내면 대부분 그 대상을 모르더라고요. 옛날에 그 올해라는 곡 썼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올해라는 곡 어떤 대상이에요? 라고 아예 몰라서 물어보시면서 올해가 그냥 오래오래라는 뜻인 줄만 알고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으셨길래 그런 곡을 쓰셨냐, 너무 부럽더라, 그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게 라고 말해서 그거 사람 아니에요, 올해라는 강아지예요 라고 말하니까
어쩐지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런 사랑을 주나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공감 갔어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랑 쉽지 않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그런 사랑을 못 줘요. 이렇게 말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뮤지션으로서는 아무래도 제 음악을 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 목표기는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곳에 돌아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삼이를 이제 멋진 아티스트분들 보면 강아지랑 막 공연장도 다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부러워서 오삼이가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원래 동반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경험이 또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삼이가 좀 스트레스 받더라도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나랑 더 자주 함께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더 늘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3번 연달아 유기견이었거든요. 근데 경우가 다 달랐어요. 한 번은 가족들을 통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된 아이였는데 그 친구도 정말 심한 학대를 많이 당했던 아이였고, 그리고 2번째로 데려왔을 때는 유기견 센터라고 해서 갔는데 펫샵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픈 강아지를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강아지를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 상품으로서 미달한 강아지들을 유기견이라고 말하고 이제 입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삼이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만났잖아요. 3번 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거든요. 이제 누리는 정말 학대를 많이 당해서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였고, 그리고 올해는 많이 병들어 있어서 내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면 바지에 꽁꽁 싸매고 새벽마다 병원에 갔었어요. 알바비를 막 가부를 받고 학교를 조퇴를 하면서, 이제 왜냐면 지금 죽었을까 봐 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었고, 이제 오삼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은 싸움을 저와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막 크게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막 권유를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유기견 입양을 망설이고 있다면, 저는 만약에 내가 큰 싸움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다면 정말 잘 알아보고 좋은 곳에서 아기 강아지들이 많이, 이제 또 아무래도 강아지들끼리 또 중성화되지 않으면 아기 강아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강아지와 처음부터 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누리나 오삼이 같이 조금 마음이나 신체적으로 아픈 강아지들과 함께하면서 내 삶에서 얻는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오삼이가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또 다른 여정을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그만큼 살면서 단 한 번 정말 큰 사랑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족보다 더한 만큼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는 아낌없이 권유하고 싶어요. 그건 정말 책임이 아니라 나도 얘 없으면 안 될 만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유하고 싶어요. We are Real Family.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